자, 오늘 1월 14일, 오늘, 요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예, 오늘 농구 두 경기, 오늘 연홍이 없고, 이제 배구 두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DB 대 한국가스공사. 일단 최근 DB 좀 상태가 안 좋죠, 그죠? 예, 최근 5경기 2승 3패, 상태가 좀 썩 좋지 않은 시점에 있고, 이 구간에 세 번 질 때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은 득점이 전부 다 이제 60점대 가 찍히고 있어요. 평균이 한 60점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두 번의 패배는 상대가 모비스 가스 이런 팀들을 만났죠. 이런 팀들은 최근 기준으로 굉장히 오버 팀들인데, 이런 오버 팀들을 상대로도 좀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한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일단 알바노가 너무 혼자 많은 걸 담당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노아쿠, 박예능 정도가 그나마 이제 득점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 최근에 좀 잘해주던 이관이 다시 존버타고 있고, 예, 이관이한테 꾸준함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긴 하겠죠. 예, 한 두 경기, 세 경기 잘하면은 또 한 몇 경기 존버타고 이런 걸 반복하는 선수니까. 최근 5경기를 정리를 해보면 승리한 경기는 80점 이상 득점의 타이트한 승부, 그리고 패배한 경기에서는 평균 60점대 초반의 가비지 패배. 가장 큰 문제는 공격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홈에서 나름 잘하는 팀인데, 직전 경기 이제 간만에 이제 홈에서의 경기에서도 이제 뭐 반전을 만들어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올 시즌 이제 가스 상대로 이제 두 번의 패배, 그리고 한 번의 승리가 있는데, 이제 양 팀 모두 핵심 자원들이 지금 빠진 지금 시점이라 가지고 예전에 뭐 전적을 참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스 상대로 최근 두 시즌 동안 홈에서 6승 1패, 상당히 큰 강점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근데 1패가 최근에 당한 패배야, 홈에서. 그런 거는 좀 하나 있다. 가스도 최근에 5경기 3승 2패, 뭐 쏙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5할 이상을 올렸으면은 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만난 홈에서 이제 DB를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뒀다. 요즘 가스가 나쁘진 않은데 직전 경기가 좀 충격이었죠, 그죠? 예, 직전 경기가 이제 백투백의 정관장, 물론 이제 정관장이 이제 버팅이 들어오면서 조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백투백 정관장한테 패배를 당했다, 졸전 끝에. 뭐 이거는 확실히 뭐 좋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경기를 왜 패배를 했냐를 뜯어보면 3점이 장점인 팀인데 3점 성공률이 13.9%로 좋지 않았다. 최근 5경기 경기당 평균 80.8점, 그리고 3점 성공률이 31.5%로 꽤나 좀 좋은 시점이었는데, 직전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KT도 요즘에 약간 좀 이랬거든. KT가 내동 3점이 좋다가 최근 한 2경기, 3경기 득점력이 완전히 꺼졌죠. 외곽이 좀 안 터지면서. 그래서 이 가스가 요즘 내동 뭐 득점력이 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조금 좀 내려가는 신호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았던 삼정이 확 꺼져버렸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조로워지죠, 그죠?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제 좀 꾸준하게 좋은 은도에, 그리고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좋은 이대현, 이런 자원들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기는 하고요. 아무튼 외곽이 안 터지는 가스는 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은도해가 진짜 잘해주기는 해요. 예, 직전 경기 패배하기는 했지만 은도해가 28점 그리고 28 리바운드로 진짜 뭐 상당했고, 니콜슨이 빠진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메워주고 있다.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건 은도의 이대원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스도 항상 이제 지금 득점이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팀 최근의 맞대결을 한번 보면은 3점에서 갈렸어요. 직전 경기는 가스가 41%, 3점이 터졌고 DB는 13%로 거의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좀 가비지 게임이 됐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경기가 좀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승패 라인 쪽에서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 가스가 발라버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노나먹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DB가 홈에서 좀 강하다는 거. 근데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가스도 직전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럽긴 하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스가 좀 경기력은 낮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승패 라인이 꽤나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가스가 외곽이 너무너무 안 터졌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잘 터져왔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오늘 경기쯤에서는 가스를 한 번 더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DB도 지금 가기 좋은 시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 라인 쪽으로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경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굳이 보자고 하면은 역시 저는 뭐 DB 오늘은 홈에서의 DB 사이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배도 조금 많이 뜨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스를 좀 조심해야 될 경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어보가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하죠. 기준점이 조금 낮아 있는 시점인데 양팀 최근 5경기 공통점은 양팀 모두 다 이길 때는 오버 게임을 했고 질 때는 언더 가비지 패배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DB가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스도 내동 잘 터지는 3점이 직전 경기 안 터졌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양팀 다 뭐 수비가 이렇게 뭐 꾸준히 좋은 팀은 아니에요. 최근 기준으로. 예, 그렇긴 하지만 154.5는 저는 그래도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라인은 조금 뭐 어렵지만은 저는 오늘 만약에 하나를 찍어라 그러면 저는 원주 DB 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다음 경기는 서울 SK 대 안양 정관장의 매치업. 자, 일단 스크는 최근 7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죠. 예, 직전 경기 이정현이 빠지고 그리고 캔바오도 아주 느낌이 괜찮았죠. 예, 캔바오도 느낌이 괜찮았는데 부상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게임이 그냥 가비지 게임이 돼버렸어요. 예. 일단 뭐 주축들이 빠졌으니까 스크가 당연히 뭐 패는 게 이상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스크가 약한 팀을 만나서도 원정에서는 마인을 시원하게 잘 못 띄우는 팀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도 아주 시원하게 마인을 띄웠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복귀 직전에 이제 폼이 상당히 안 좋았죠. 오재현이. 예, 근데 오재현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안영준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이 좀 좋지 않아서 뛰네 마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좋은 폼을 좀 보여줬고 역시 두 자릿수 득점.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좀 고르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가비지 게임이 되다 보니까 좀 돌아가면서 뛰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오늘 경기를 좀 기대케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출장 시간도 나름대로 조절을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홈으로 돌아온다. SK가 뭐 홈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니까요. 예, 그런 점들 SK를 뭐 안 좋게 볼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아쉬운 게 이제 김선영이 빠진 이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직전 경기 득점 맛들을 여러 명들이 봤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온다. 올 시즌 홈에서는 11승 2패, 경기당 득점은 80.4점, 실점은 68.9점으로 득실 마진이 플러스 12점이에요. 예, 플러스 12점이고 최근 두 시즌간 홈에서 정관장을 상대해서 8승 2패의 압도적인 마지막 홈에서의 정관장 상대 패배는 2023년 4월 2년 거의 2년 전이죠. 그렇고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 이후에 이제 새롭게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그래도 버튼 영입은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뭐 라렌 데리고 있어봐야 답도 없는 거. 예. 버튼 트레이드 이후에 2경기 백투백 경기였는데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죠. 예,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했다라는 거고 그냥 공격과 수비가 안 되는 팀인데 라렌을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는 조금 더 헐거워졌고 그래도 공격은 조금 나아진 이런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이 버튼이 온 2경기에서 공격력이 좀 좋아진 느낌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죠? 82득점, 74득점. 최근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60대 득점 경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국내 자원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박지훈이나 배병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승이 좋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뭐 고메즈도 슛이 좀 들어갔는데 버튼이 오다 보니까 스페이싱 쪽에서 좀 장점이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자원진들의 기대치가 좀 있다 보니까 득점만큼은 좀 확실히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정관장의 라렌 트레이드가 됐을 때 딱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오바 찍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죠? 실점은 리바운드가 털리는 게 늘어날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거고. 음. 근데 공격은 좋아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이제 알렉산더가 사실 급하게 임시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죠. 이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예전에 DB에서 뛰었던 이제 오브라이언트가 영입이 됐고 입국은 한 12일 날 입국을 했다는 얘기가 기사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전 경기에 버튼이 두 경기를 거의 풀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루 쉬고 일정이긴 하지만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만하고 어지간하면 좀 뛸 것 같아요. 근데 뛴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없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정관장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뛰게 하려고 하진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뭐 미드레인지 게임 뭐 괜찮고 포스트업 쏘쏘하고 사이즈 대비 조금 느리고 2m 3이니까 아주 뭐 장신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 정도. 일단 이 경기는 뭐 SK 일반승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죠? 저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리그 최악의 팀인 정관장 두 경기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홈에서의 극강인 SK가 홈에서 패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핸디하고 이제 언오버 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크는데 일단은 SK가 최근 기준으로 조금 좀 언더팀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도 좀 득점 맛도 봤고 그리고 또 홈으로 또 돌아온다는 부분도 좀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관장 역시 최근 10경기 경기당 평균 실점이 81점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들고요. 9.5 핸디는 좀 건드리기가 좀 힘들죠, 그죠? SK가 홈에서는 그래도 마인을 조금 잘 띄우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마인을 진짜 못 띄우죠, 그죠? 근데 홈에서는 마인을 곧잘 띄워. 최근 10경기 홈에서 승리들을 보면은 최근 10경기 홈에서 8승을 거뒀는데 이 8승 중에서 이 9.5 마인을 극복한 경기는 2경기. 5마인을 극복한 경기는 꽤나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의 SK는 그래도 5마인 정도는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배당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정관장이 상대니까. 근데 확실히 9.5마인을 건드리기에는 조금 좀 부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정관장 일정을 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뭐 9.5 마인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홈의 SK라고 하지만은 9.5 핸디는 정말 좀 크기는 크죠. 크기는 크다. 그래서 SK 승마 오마엔 9.5도 일단 오마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152.5에는 오버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다. 이 경기 뭐 꽤나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 일단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한 경기씩 치렀죠. 양 팀 다 뭐 패배를 했고 양 팀 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상 공백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버전에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마테우스가 없는 경기. 맥없이 패배를 할 법도 하지만은 그래도 손보 상대로 한 세트를 좀 땄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일단 마테우스가 오늘도 못 나옵니다. 오늘도 못 나오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경기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게 뭐냐. 일단 국내 자원진들에 대한 기복이 되게 심한 팀이잖아요. 한국전력이. 근데 나름 고점도 꽤나 높은 팀이야.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좋았단 말이야. 서재덕이 간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조금 좀 가벼운 몸놀림이었고 그리고 임성진, 구교혁 모두 그래도 고른 활약을 좀 보여줬다. 물론 이제 뭐 범실도 좀 적지 않았고 상대 블로킹에도 많이 막혔지만은 1옵션이 빠진 시점에서 그래도 국내 자원진들만 가지고 KB를 상대로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뭐 합격점을 좀 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없이 좀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 시점에서 확실히 좀 부담은 있지만은 그리고 국내 자원진들이 좀 좋았었던 시즌 초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한국전력이 시즌 초반에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한국전력이 2승 1패로 앞서 있다. 이 맞대결들을
보면은 근데 이것도 좀 참고하기 힘들어. 예, 양팀 뭐 외국인들이 있었던 경기도 있고 뭐 없었던 경기도 있고 한쪽은 있다 없다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우리 카드도 오늘 니콜리치가 오늘도 나오질 못합니다. 직전 경기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케한테 이제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요. 오늘도 못 나와. 이제 직전 경기를 보면은 이제 형케다 보니까 뭐 3대0 셧아웃이 좀 뭐 이해는 가요. 예, 이해는 가지만은 근데 이 경기가 되게 맥없이 졌어. 근데 요즘에 우리 카드도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알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약간의 부상을 좀 안고 뛰고 있는데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죠? 알리가 좀 캐리를 해줘야 되는 팀인데 그리고 그동안 좀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채워주던 선수들이 이제 김지한이나 송명근 이런 자원들인데 모두 부진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강원이나 한성정 이런 선수들을 이제 급하게 좀 썼고 오히려 이 선수들이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상대가 상대연인 만큼 이 선수들이 좀 부진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우리 카드 경기에서는 이 공격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거슬리긴 한다. 일단 양팀 올 시즌 체급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 카드가 높은 팀이긴 하지만 일단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경기에서 두 팀이 보여준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한국전력이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전력도 뭐 손보를 만났는데 뭐 손보도 만만한 팀이 아닌데. 음. 그래서 이 경기가 일단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한국전력 프레는 좀 한번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좀 찍어볼 만한 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홈에서의 경기를 거두는 하고 하는 한국전력. 그리고 국내 자원들이 직전 경기에서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홈에서 뭐 당연히 좀 강점을 좀 가지는 팀이고. 그리고 우리 카드 상대로도 상대 전적이 좀 좋았고. 그리고 우리 카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그렇죠? 뭐 알리도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좀 그냥 그렇고. 그리고 한전이 최근에 좀 야마토 세터가 좀 부진한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좀 야마토 세터 최근에 좀 폼을 좀 끌어올리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두 가지 정도가 일단 좋아 보여요. 일단 1순위는 한국전력 1.5 프렌, 1.5 프렌 사이드. 그리고 185면은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한데요.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죠. 예, 양팀 매치업에서 3대0 셧업 경기가 이제 셧업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3대1 경기가 이제 두 번이었어요. 근데 3대1 경기에서 전부 기준점을 넘었어. 185.5를. 원래 3대1 경기가 나오게 되면 185.5를 못 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좀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어느 팀이 이기든 한쪽으로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오바, 그리고 한국전력 프렌, 둘 다 해볼 만한 선택지가 아닌가. 자, 다음은 이제 통장 대 정관장 경기입니다. 양팀 다 브레이크 이후에 한 경기씩을 치렀죠. 일단 통장은 이제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가 페퍼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이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전 경기 통장한테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거는 빅토리아가 쉬고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몰빵을 하는 선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젊은 선수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직전 막판에 좀 힘이 좀 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빅토리아가 쉬고 오니까 확실히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줬다. 점유율 44.4%, 공성 38%로 좀 아쉽다면 뭐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좋아진 거는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그동안 좀 잘해주는 황민경, 육서영 이런 자원들이 직전 경기에서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이제 공격 면에서는 미들라인의 이주와 최정민 이런 선수들이 더 좋았거든. 그리고 이 팀의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이소영이죠, 이소영. 예, 이소영이 이제 살금살금 이제 공격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요 선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통장의 이제 단점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성은 준수하게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못 뛰고 뭐 공격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뭐 통장에 그래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시브나 디그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직전 경기가 이제 페퍼였죠. 이제 페퍼가 최근에 뭐 이안비라든지 뭐 박정아라든지 프리카노라든지 공격진들이 그렇게 뭐 빠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예, 나름대로 공격이 좀 되는 팀인데 그래도 여전히 수비는 좋았다.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1승 2패. 근데 최근 두 경기를 모두 패배를 했고요. 두 경기 모두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통장 정도의 팀이 정관장 좀 빡세긴 하지만 세 경기 연속 3대0 셧아웃 패배를 좀 당할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오바. 오바. 178.5의 오바. 그 이유는 정관장도 상태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이야. 그죠? 예.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를 기름전이었고요. 이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실바가 이제 고점이 뜨면서 이제 고생할 경향도 있는데 정관장도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최근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에 9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키리치라고 보거든요. 그죠? 메가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용병 선수고, 근데 부키리치가 이 구간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긴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건데, 부키리치가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에서 정말 좋지가 않았다. 득점을 19득점 하기는 했지만, 공성 28%였어요. 이거는 공격이 가면은 거의 손해를 보는 공성이잖아요. 그죠? 28%면. 근데 표승주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키리치 쪽으로 공이 안 올라갈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름한테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풀세트까지 갔다. 그리고 이 팀의 이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노란 리베로의 불안감도 꽤나 나왔던 경기고. 그냥 이런 불안 요소들을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메웠던 게 그동안의 정관장인데 부키리치가 직전 경기에서 공성이 28%였다. 오늘 수비가 좋은 통장을 만난다. 저는 오늘 통장이 또 홈에서의 경기니까 충분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뭐 경기력이 아주 썩 좋은 상태는 아니야. 예. 근데 어찌됐든 세 경기 연속 저는 셧아웃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오바고 2순위도 형들 프렌이 2.17배당이면 충분히 찍어볼 만해. 지금 정관장 두 경기 앞선 경기를 보시고 1.48배당에 1.5마인을 찍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 1.5프렌이 2.717배당이야. 충분히 한번 찍어볼 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경기 연속 셧아웃을 당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MC 호철이 있는 통장이 아무튼 두 팀 다 최근에 경기력이 고점보다는 좀 낮아 있는 시점이긴 한데 홈에서의 통장이 저는 그렇게 뽀로록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178.5는 오버사이드. 그리고 핸디도 역시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기업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시고 비슷한 경기들이 있으면 좀 가져가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국내 경기가 최근에 형들 그 라인업 이슈가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좀 일찍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라인업이 뭐 누가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 했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경기 직전까지 최대한 좀 째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승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